헌신하다가 헌신짝이 된다, 이 메시지 자체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인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어. 근데 이런 태도가 앞으로 파트너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태도와는 멀어지게 하지 않나. 연애율 떨어지고 사람들이 결혼이나 사랑에서 만족도가 낮아진 이유가 거시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거 때문이라고 생각해. 다니엘님은 그래도 유튜브를 3년? 3년 좀 넘게 했지. 3년 동안 꾸준하게 해오셨잖아요. 다니엘님 채널을 그냥 한 단어로 정리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치? 좀 어렵지. 완전 남성향적인 연애 유튜버를 다루시는 분들도 여러 있으시죠. 그치, 연애를 다룬다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한때 유행했던 건 레드필. 근데 또 여성향적인 연애 얘기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치. 그 다 다르지. 네, 아예 그래서 메시지 컨텐츠가 스타일이 다르지.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달리는. 그치, 나는 그 뭔가 하나를 딱 택하기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다니엘님은 어떻게 해서 약간 그렇게 양쪽의 그런 컨텐츠를 잘 다루게 되셨는지 이게 되게 그거가 딱히 의도했다기보단 그게 사실 내가 지향하는 모습이라서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좀 특이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뭐 연애보다는 사랑, 그리고 가십보다는 철학적 고찰에서 시작한 그런 주제들. 뉴스의 시대는 어찌 보면 이것도 중용을 맞추려고 한 거지. 가십을 끌어다가 철학적인 담론을 해보려고 시도한 게 뉴스의 시대 컨텐츠고, 그리고 나는 비문학적인 정보보다는 문학적인 그런 서사를 더 좋아해서,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다루니까 내가 조금 더 깊이가 있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가볍게 감상할 수 있는 컨텐츠들도 가치가 있어. 내가 더 우월한 건 아니야. 그냥 다루고자 하는 컨텐츠나 목적이 다를 뿐이지.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 유튜브 채널 내가 운영할 때도 보면 이게 딱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야. 관계, 사랑, 연애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여성들이 많이 클릭해. 근데 댓글부터가 다르고, 남자 시청자분들은 동기부여 시켜주고 강한 메시지, 능력 배양해라 뭐 이런 거를 좋아하고, 여성분들은 뭐 에세이나 이런 것만 봐도 한때, 지금도 서점 매대를 장악할 거야.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 위안을 주는 메시지인데, 여자들이 그 따뜻한 위안,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거를 원하는 것만큼 남자들도 원하는 게 따로 있어서, 둘 다 어찌 보면 그 대상들에게 포르노 같은 거야. 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성별이 달라서 소비하는 콘텐츠가 다를 뿐이니까. 나도 옛날에 그거를 좀 욕을 했었는데 내가 지금 후회해. 왜냐면은 결국에는 남자들한테 막 동기부여시키고 강하게 남성성 운운하고, 이 메시지도 그냥 남자들이 감정적으로 원하는 거거든. 이거 말고도 연애 컨텐츠도 확실히 다른 게, 보통 남성향 연애 컨텐츠라고 하면 남자들만 해도 정복하고 유혹, 그리고 다른 여자랑 많이 섹스하게 해줄게 이런 거면은 남자들이 후킹을 많이 당하고, 여성들은 확실히 과정상에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뭐 대화법 이런 것들에 더 많이 후킹을 당하고, 원하는 컨텐츠가 연애 컨텐츠도 완전 달라가지고, 어찌 보면 채널을 똑똑하게 운영하려면 한쪽 편을 확실하게 드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채널 성장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건데, 나는 이 방향이 장기적으로는 더 낫다고 봐. 그리고 남자들이 그 진화심리학적인 접근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남자는 이렇고 막 여자는 이렇고 이런 거 있잖아.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면 뇌과학적으로 단순한 인과관계를 좋아해. 그러니까 진화심리학이 단순하잖아. 수렵 채집 시절에 남자들 사냥을 했으니까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런 거라서. 근데 여성들은 뇌 구조상 전체적인 사고를 한단 말이야. 단순하게 A는 A라서 B고 B라서 C고 이런 거를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이게 전체적으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면서 이야기해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도 있고. 여튼 오늘은 이제 여성향 연애 컨텐츠들에 대한 내 생각, 정확히는 비평이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남성향 연애 컨텐츠, 대표적으로는 한때 유행했던 레드필에 대한 내 비평 을 좀 담으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둘 다 오늘 다 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한 2시간 촬영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성향 연애 유튜브 하면 누가 떠오르지? 대표적으로 그 김달씨. 김달씨 알지? 엄청 유명하지. 이분은 내가 듣기로는 거의 방송 10년 정도 하셨다고.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1세대 상담 되게 잘 하시는 것 같고, 실시간으로 상담 되게 잘 해주시는 것 같고, 이쪽 류의 컨텐츠, 이쪽 류가 여성향이라고 치면 이쪽 류의 컨텐츠를 좀 비평을 하려면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내가 한번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고, 막 다른 데 팟캐스트 나가서도 이야기했던 건데, 과거 오랫동안 대중문화와 태도를 지배했던 도덕은 뭐냐면 겸손과 겸양이었어. 겸손과 겸양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감추는 게 도덕이고, 타인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이게 인간다움의 상징이었어. 꽤 오랫동안. 지금 세대랑은 달랐다고. 한 20-30년 전만 해도 그런 거를 한 거의 100년 이상, 100년이 뭐야, 수백 년은 그게 아마 종교적인 좀 가치관이거든. 기독교적 가치관인데, 근데 20세기 이제 후반이라고 해야 되나? 과거에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문화지. 그거를 이제 데이비드 브룩스는 리틀미라고 하는데, 작은 나지.
여기서 이제 커다란 나 빅미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제 교육 체제부터 바뀌었어.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문화로 바뀌기 시작한 거지. 우리 세대만 해도 그렇게 교육 받았어. 자식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게 키웠단 말이야. 근데 이런 변화의 흐름이 교육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에서도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픽사나 디즈니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도 옛날에는 친구, 가족, 국가에 대한 헌신, 이타심, 배려심 이런 거를 메시지로 많이 넣었는데 요즘은 아니야. 요즘은 내가 얼마나 특별하게 다뤄줘야 할 대상인지, 얼마나 사랑받아야 될 대상인지, 얼마나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특별한 존재인지 이런 거를 메시지에서 많이 넣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살게 되는 거지. 그 분기점에 애니메이션 그 분기점이 겨울왕국이야. 겨울왕국. 엘사의 서사. 근데 거기까지가 딱 적정 수준이었던 것 같아. 이거 말고도 사실 대중음악에서도 볼 수 있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1990년대만 해도 발라드, 서정적인 발라드 이런 게 엄청 유행했는데 가사를 보면 다 뭐 헌신, 기다림, 자기 검열, 막 여자 이제 가수 같은 경우 바람펴도 다 막 기다릴게. 대부분 그런 노래였고, 그러니까 뭐 이별을 해도 남 탓을 하기보단 내 탓을 하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뀔게. 약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분기점이 어떤 노래라고 생각을 하냐면 2009년인가? 2NE1의 I Don't Care. 그러니까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이제. 사랑 따위 신경 쓰지 않아. 꺼져. 내 잘못 없어. 야, 나 잘 살면 돼. 약간 이런 류의 가사들이 각광받기 시작했던 게 그때 이제 YG 가수들이 많이 뜨면서. 센세이션했죠. 근데 그 변화가 어찌 보면 어떤 대중들 안에 억압되어 있던 그런 마음을 풀어줬으니까 인기가 있었던 건데, 이거 말고도 자기계발서 같은, 특히 뭐 여성들이 소비하는 연애 에세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메시지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나 자신부터 챙기세요. 헌신하면 헌신짝만 된다. 근데 물론 이런 메시지의 의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야. 이거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의도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내 자신이 단단해지고 올바로 서야 돼. 그거는 뭐 심리학적으로 사실이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메시지를 너무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방식으로 왜곡해서 포장을 한다거나 이거를 자기 편한 대로 잘못 받아들이고 곡해하는 대중들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난 생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되게 크게 보면 지금 우리의 연애율이 낮아지고 결혼할 때 막 계산적이어지고 이런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삶을 잘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기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게 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관계에 있어서 상대의 보상과 반응을 계속 저울질해가면서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은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지향한다든지, 누군가한테 막 헌신하는 사람을 시쳇말로 호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뭐가 문제냐면 그냥 논리에 맞지가 않아. 왜냐면은 그리고 사랑하는 것의 본질적인 속성과 거리가 너무 머니까. 나를 스스로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사랑에 있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라는 뜻은 아니거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많은 현대 특히 청년들이 잘못된 사랑관을 배우게 되지 않았나. 타인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관계만을 선이라고 여기고, 내가 뭐 상처받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거를 너무 병적으로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겁먹고 회피하려고 할수록 사랑의 본질적 속성하고는 멀어지거든. 물론 이런 어쩌면 기술이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갑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인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어. 단기적인 짝으로는. 근데 이런 태도가 앞으로 파트너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사랑을 잘 유지하게 해주는 태도와는 멀어지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헌신이라는 거는 사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고, 헌신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헌신이 영어로 데디케이션이잖아. 뜻을 살펴보면 뭔가 마음을 바쳐서 전념하는 거거든.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헌신하고 희생은 달라요. 희생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이야. 희생이라는 건 뭐냐면 sacrifice 말 그대로 제물로 바치는 거거든, 나를. 그러니까 나를 완벽히 잃어가면서까지 스스로를 제물 삼아 내다버리는 이런 맹목적인 사랑만 피하면 되는 거지. 잘못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헌신하면 안 되는구나, 뭔가 마음을 담아서 전념하는 행위가 사랑에 있어서 불리한 행위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뭔가 잘못 배워가지고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헌신하기를 회피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헌신이 결핍된 관계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사랑이라고 말할 관계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결론을 내리자면 헌신하다가 헌신짝이 된다, 이 메시지 자체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도 유튜브 채널 운영해서 꽤 답답한 순간이 되게 많다는 거 알 거예요. 그쵸? 내 말을 이해를 아예 잘못한다거나. 근데 뭐 그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생각보다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기면서 뭔가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대중들의 어떤 해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단 말이야. 어떤 부분에서 너무 잘못 해석해가지고 상대방한테 헌신을 하는 건 잘못된 거구나, 간제비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완전 어불성설이고 그럴수록 사랑관이랑 멀어진다는 거지. 이런 게 당연히 무섭고, 사랑을 하다 보면 내가 헌신하다가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리스크는 인류 역사 속에서 내내 존재해왔고,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 이 메시지 뒤에는 항상 이 메시지가 붙어야 될 것 같아.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받지 못할까봐 헌신 자체를 못한다면 그거는 절대 사랑을 할 수 없는 태도고, 우리가 이상적인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될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거 꼭 알아야. 이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자꾸 회피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더 큰 실패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나 자신을 지키면서 하는 사랑, 이런 메시지는 생물학적인 기질이나 본성을 따졌을 때 여자보다는 남자한테 필요한 이야기야. 여성들은 본능상 관계에서 내가 갑이 된다고, 그러니까 좀 저울질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고 만족하질 않아. 뭐 이 부분은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야기할 거,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이야기할 건데, 잠깐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여성분들한테 자꾸 주도권을 잡는 방법, 그런 관계 기술들을 많이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오히려 남자들한테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성 관계에 있어서는 여자보다 남자들이 로맨스, 환상에 더 잘 빠져. 이거는 그냥 심리학적인 사실이야. 그러니까 로맨스의 뜻이 뭐냐면, 어원을 보면 상상, 환상, 뭐 좀 강하게 말하면 망상. 그러니까 원래는 없던 건데 허구의 것을 쫓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쫓는 성향이 남자들이 훨씬 강하다. 예를 들어 해필드라고 유명한 심리학자, 이건 1986년 연구지. 남성은 이런 첫눈에 반하는 운명적 사랑의 가능성을 더 믿고 여성보다 사랑에 더 쉽게 빠진다. 스탠버그도 유명한 학자지. 2006년 연구인데, 사랑에 있어서 남자는 단기간에 열정을 원한다. 그래서 이제 낭만성을 더 추구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거고, 이건 뭐 칼 구스타프 융도 얘기했던 거고, 충동적인 감상은 남자한테만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모든 사회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 연구를 따졌을 때 남자들이 여자보다 훨씬 로맨틱합니다. 여성들은 사실 그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 자신을 지키면서 보통 잘 사랑을 해요. 다 내다 버리는 건 오히려 남자 쪽이라서 그런 류의 강의는 남자가 들어야 돼. 그래서 레드필 지식이라고 하지. 그거를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내가 그거를 아예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남자들한테 그런 게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야. 다만 뭐 왜곡이 돼가지고 이상해지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남자들이 워낙 그 로맨틱한 환상에 잘 빠지니까 이거를 좀 현실을 직시하게 해줘야겠다, 이래서 만들어진 게 레드필 지식이라서, 로맨스에 잘 빠지는 게 남성적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레드필 지식이 되게 남성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 그거 잘 읽어보면, 막 롤로 토마시 이런 사람 책 읽어보면 어느 정도는 여자를 따라하게 해. 여성적인 것, 그러니까 현실적인 여성적인 측면을 잘 배워가지고 이제 중용에 가깝게 해주는 게 그런 지식들이지. 그래서 좀 잘못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자들을 교육할 때는 오히려 낭만성을 가르쳐야지 이게 중간이 맞는데,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현실적이라니까, 이성적이라니까. 이건 사실이야. 그래서 나는 그 소유하는 여자 강의에서도 저울질하는 법 이런 거 안 가르쳐. 그러면은 가치가 없어. 가치 있는 여자가 되기가 힘들고, 오히려 여성적인 거하고 멀어져서, 나는 어떻게 하면 관계에 여성적으로 잘 헌신할 수 있는가, 그런 거 여자한테 요즘 시대에 가르치는 사람 나밖에 없을걸. 그래. 뭔가 이해가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기분이 되게 나쁠 수 있는데, 그게 여성적인 거야. 그게 진짜 남자들이 원하는 여성적인 거고 하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걸, 본능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를 더 강조해서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반대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남자들이 오히려 쓰레기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자꾸 거꾸로 본다니까,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연애 시장이 망가지지. 나는 그래서 연애율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결혼이나 뭐 이런 거 사랑해서 만족도가 낮아진 이유가, 난 거시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이런 게 아니라, 남녀가 서로 원하는 게 있는데 잘못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레드필 지식도 처음에 인기가 있었던 게 남자들이 충격 먹어서 그렇거든.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거꾸로 배우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거꾸로 배운 게 맞아. 그리고 내가 오해가 없을까봐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여성들이 남자보다 관계 지향적이야. 그러니까 관계 에너지를 많이 쓰고 헌신을 하는데, 이성 관계에서 여자들이 그런 관계 지향성을 드러낼 때 더 현실적이고 까다롭다는 거지. 그 대상에 따라서 태도가 많이 달라져. 그 남자가 꽤 가치가 있어야 돼.
가치가 없는 남자한테 그렇게 시간을 쓰지 않는데 남자들은 너무 쉽게 시간을 써 여자한테. 그죠. 그러니까 관계 지향적인 건 여자가 맞아.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관계에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데 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이해할 거야.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문제 삼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이야기하자면 이성 관계에서 헌신을 잘 할 줄 모르는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가치는 없어.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할 필요도 없고 물론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야. 그냥 진짜 여성으로서. 왜냐면은 사랑을 진짜 헌신적으로 줄 줄 모르고 받으려고만 하는 여성들, 저울질하려는 그런 여성은 같은 특성을 똑같이 남자가 그랬다면 남자보다 더 가치가 없어. 왜냐면은 어떤 대상에게 헌신할 줄 아는 거는 양육의 특성이거든. 양육자로서의 역량이 없는 여성하고 뭐하러 사실 결혼을 하겠어. 여성들이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부양력이 뛰어난 남성한테 높은 평가를 주는 것처럼 시대가 변해 똑같아 그거. 다른 거 이제 그 외의 걸 가지는 거 그냥 옵션이지. 좋지. 뭐 예를 들어 나도 내 와이프가 능력 있고 이러면 좋지. 근데 그렇다고 얘가 양육 능력에 대한 그런 아예 그게 없어. 그러면은 사실 대화가 안 되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성향 연애 콘텐츠에 대한 내 비평이 들어가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는 요즘 그쪽 사람들이 하도 많이 까여가지고 그 남성향 연애 콘텐츠들 뭐 레드필이라든지 그런 좀 진화심리학 기반 강한 그런 콘텐츠들 있잖아. 거기에 대한 내 비평을 하면 좋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 마저 해보겠습니다.